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 5월 16일 일요일 오전이고요. 비가 어제부터 좀 많이 오네요. 날씨도 이제 여름인가봐요. 어제는 되게 습해서 그런지 날씨가 덥더라고요. 이제는 또 반팔을 입고 또 한 해가 바뀌고 나이는 먹어가고 봄에서 벌써 여름이 가고 주식시장은 글쎄 그렇게 체감하는 게 좋은 것 같진 않고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주말이고 그동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많이 했고요.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2011년 그림판에 그릴까요? 2011년 하반기를 준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녹화를 할 예정이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그냥 차트를 보고 차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쏙쏙쏙쏙쏙 뽑아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1부터 10까지 딱 요목조목하게 정말 전문가들처럼 막 쫙 그렇게 뭐 사전 브리핑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조금 어렵다 뭐 그런 분들은 한 번, 두 번 보시다 보면 혹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다 보면 그래도 실보다는 당연히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좋은 추천주들도 많이 추천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좋은 관심 종목들도 많이 나갔을 거고 그만큼의 수익도 창출을 해드렸을 거고 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가 간다고 하는 거는 가더라 라는 거를 차트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자 2011년 하반기를 준비하자. 자 오늘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철강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주 원자재 그래서 구리 알루미늄 그다음 철강 들어가죠. 원자재 관련주 그러니까 철강주와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건설주를 특별하게 체크해드린 거는 없어요. 특수건설하고 KT 서브마린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수건설은 말씀드리자마자 15% 상승을 했죠. 그죠? 어차피 갈로미니까 했던 부분인데 2011년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건설주를 좀 많이 보시고 예전에 2011년에 차화정이라고 그 하나의 큰 테마가 좀 불었죠. 자동차, 화학, 정유 그렇게 세 가지가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그래서 차화정 시장의 주도주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차화정이 가기 전에 움직였던 게 뭐냐? 건설주예요. 건설주가 시장을 2007년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3년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2009년부터 11년까지 이 건설주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뭐 누가 얘기할 때는 설거지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11년대부터 차화정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다시 자동차 현대건설이 좀 움직였고 현대차가 움직였고 먼저 요런 관점이죠. 건설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 다시 가면서 건설주 재탕을 해먹고 그리고 차화정이 갔어요. 차화정 플러스 삼성전자 요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2004년부터 07년 그리고 재탕이 09년부터 11년 2년 빠지고 그리고 나서 11년부터 쭉 18년 정도까지 17년 14년인가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그때까지 차화정이 좀 주도를 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쫙 끌었어요. 이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요 안에서 뭐 정유도 살짝 움직였고 화학은 LG화학은 뭐 이미 배터리로 엄청나게 움직였고 그러면 거꾸로 흐름을 다시 본다면 요렇게
요렇게 갔다면 이제는 여기서 요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주는 아직 많이 안 올랐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생겼던 테마들, 뭐 수소차 요런 애들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도 분명히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겠지만 이제 슬금슬금 뭐 백신 어느 정도 맞는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득이 될지, 아니면 더 많은 인원들이 또 코로나가 발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제약바이오보다는 다른 섹터들이 많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또 하나의 실이 돼서 이 코로나가 더 판치게 된다면 아직은 치료제에 대해서 나온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개발을 서두른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백신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진다면 당연히 치료제는 개발이 되겠지만 이거는 음지에서 꾸준하게 개발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막 눈에 띄게끔 기대감을 만들어줘서 시장에 반영되기보다는 그냥 지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개발이 되고 나면 야 이거 개발됐대. 그럼 그 종목만 가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자 시장을 보면요, 업종 차트를 볼게요. 코스피 업종 차트를 보면 월봉을 보면 여기가 2003년이에요. 그죠? 2003년에서 여기 2007년까지 기준을 딱 잡아보면 여기가 누가 갔던 때? 이게 건설주가 갔을 때예요. 건설주가 갔었고, 그리고 건설주가 여기서 요만큼 조정을 받고 다시 2009년에서 11년까지 건설주가 재탕을 갑니다. 그러면서 뭐 차화정이 같이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끌고 가요. 그러면서 건설주에 들어갔던 수급이 어디로? 삼성전자 혹은 차화정으로 움직이는, 뭐 건설주에서 차화정으로, 또 차화정에서 또 삼성전자로, 혹은 건설주에서 차화정, 삼성전자 나눠서 가든지 요런 흐름이에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월봉을 봐야 되겠죠. 옆으로 놀려놔야 되겠네. 자 그냥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언제예요? 여기가 2006년, 4년, 3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가 이 한국의 대표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뭐 2004년부터 2000년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왔고, 그죠? 주가가 올라는 왔지만 이 주가의 폭 자체가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는 약했다라는 거죠. 약했고, 실제적으로 200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09년이죠. 2009년이 요 자리란 말이에요. 2008년 다음에 2009년, 그죠? 2009년부터 한 차례 강한 상승을 13년까지 내놓고 11년, 13년 여기까지 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좀 횡보하다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얘는 이제 파동이 나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동이 3번이 다 나온 거예요. 삼성전자는 강한 파동으로 따진다면, 그죠? 나온 거고, 그에 반해서 포스코 같은 건설주의 흐름을 보면요, 자, 요 자리거든요. 2000년대 이후부터 2007년까지 건설주가 시장을 주도해요. 그 자리가 어디까지라고?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다시 누르면서 2008년까지 주가를 누르죠. 눌러요. 올라갔던 수급은 어느 정도 빼고, 그리고 다시 한번 2011년까지 주가가
올라올 때 얘도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을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못 올라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면서 뭔다? 시장을 죽여버린다. 아니. 이 건설주의 수급을 싹 빼서 얘가 어디로 가? 자동차, 화학, 정유, 그리고 삼성전자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 차례 올렸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누르면서 뭘 만들어요? 쌍바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을 다 뭐 했다? 벗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상승하는 초입이라는 거죠. 일단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왔죠.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어요. 사실상 뭐 적은 그림은 아니에요. 100% 이상 뭐 기술적으로라도 아니면 단기적으로 테마가 조금 있을 때 주도주가 아니니까 대장주가 아닌 이상 한 100% 정도 해먹고 빠진단 말이에요. 한 차례 올라왔어요. 그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올라온 그림인 거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대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눌렀다가도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다면, 그래야 좀 더 크게 가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미친 듯이 가면 결국에는 다 바로 또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30만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좋은 부분이에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여기 자리죠. 여기 요 자리까지 한번 눌렀다 가면 정말 기가 막힌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 못해도 50만원에서 60만원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차트를 쫙 이렇게 놓고 보면요,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박스권이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한번 하락을 해주고 눌렸던 자리가 요 자리란 말이에요. 20만원대.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라왔던 때가 35만원 정도 부근인 거고, 그러면 이 자리만 저는 이 작은 박스권이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자리까지, 이 박스권 상단까지만 눌러준다면 얘는 정말 강력한 상승의 흐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쌍바닥도 찍었고, 쌍바닥을 찍었다면 결국에는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라는 거고, 쌍봉을 찍으면 이 상승의 초위까지 내려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쌍바닥을 찍으면 어디 고점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3천장을 만드니까. 주식은 명분이라 그랬죠. 차트는 특히나 명분이에요. 뭐든지 명분을 만들어 놓고 더 죽이든 아니면 더 튀어 오르든 둘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려고 비싼 돈 매겨갖고 작전도 하고 설계자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한테 너 이거 설계해, 내가 뭐 100억 1000억 늘 거야 라는 미친놈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수당이 있는 것처럼 차트는 무언가를 항상 뭐한다?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한다.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죠.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박스권 상단을 부근까지 갔다가 여기서 못 가고 다시 눌리는데 박스권 중간값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이제 이 자리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가질 않고. 이게 차트의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차례 눌리고 나면 얘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그 다음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형주 위주로 좀 볼게요. 자, GS건설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난 상승을 하고 2008년까지 누르고 2011년 정도까지 쳐올렸다가 결국엔 주저앉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치다가 그 박스권을 넘겼죠. 그죠? 얘는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럼 올라오면서 여기를 쳐맞고 눌렀다가 횡보하는 그림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갈 거냐, 아니면 올려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크게 보면 요런 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중간값이고, 그러면 여기가 박스권의 그림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전자의 흐름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뚫고 올라와서 지지받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박스권의 신화가 열린다라는 거죠. 또 이해되시죠? 건설주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또 건설주 대표가 현대건설이 또 있죠. 현대건설도 바닥 대비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포스코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근데 포스코 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상장에는 포스코 건설은 없어요. 포스코 건설은 없어요. 그죠?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스코 건설은 없다. 그러면 포스코가 사실상 뭐 하는 회사예요? 철강 회사예요. 철강 회사예요. 근데 이 철강 회사에서 세분화가 됐죠. 그만큼 큰 기업이고, 메인 매출을 한 회사에서 끊기에는 너무 엄청난 매입과 매출이 나올 거고, 그럼 세금도 때려 박으니까 자회사를 뭐 포스코 강판, 포스코 뭐 엠텍 뭐 기타 등등 분야를 나눠서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뭐 기업적인 비밀이겠지만 지들끼리 뭐 주고받고 하면서 이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불편하게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세금을 국세 뭐 그런 걸 2번, 3번 낼 필요는 없는데, 이게 훨씬 이익이고 경제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회사를 만드는 건데, 포스코 건설이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상장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이 포스코가 올라온 거는 철강의 힘으로 어느 정도 올랐고, 거기에 이제 건설까지 최근에 움직인다면 포스코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으로 인해서 먼저 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설주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 경사라는 거죠. 걔네들은 입장으로 봤을 때, 그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근데 얘는 기존에 엄청난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얘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그림인데, 그죠? 못한 그림이에요. 못한 그림이지만 얘는 그러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박스만 치더라도, 그죠? 박스만 치더라도 못해도 6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갈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그래야 뭐 이 박스의 중간값을 뭐야 이거 나타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한 64,000원 나오겠네요.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2011년이 오면서 이 예전에 못 갔던 애들이 꾸준하게 많이 움직였어요. HMM이 그 시작이었고, 이 HMM이 움직이기 전에, 얘도 5만원 제가 말씀드렸죠. 움직이기 전에 맨 처음 움직였던 게 뭐예요? OCI예요. 친환경, 뭐 풍력 어쩌고 태양광, 이제 에너지 사업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움직였던 게 얘란 말이에요. 그죠? 얘도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한 번 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바닥 대비해서 3, 4, 12 400% 500%가 오른 거죠. 한바탕 올려놓고 맞고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눌렀을 때 여기죠. 10만원 9만원대 9만원대에서 지지가 나와야만이 횡보하든 혹은 다시
이 위에 있는 고점을 찍으러 올라오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그런 시대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설주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 서희건설이라는 거, 이 잡주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현재가 기준으로는 정말 잡주였죠. 맨날 500원짜리 1000원에서 움직이지도 않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의 그림은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 흐름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위에 아직 고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갈 거냐 눌렀다가 갈 거냐, 이 관점으로만 보면 되고요. 왜? 테마가 한번 불었으니까. 이 뭐야, 대북주로 연결됐던 일성건설마저도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요. 그죠? 예전에 일신석재 꼬봉이었죠. 계속 일신석재 뒷공무니만 다니다가 지금은 일신석재보다 얘가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을 해놓고 이 갭자리를 아직도 메꾸지 않으면서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오죠. 여기 이 안에 지금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한다?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누르겠죠. 어디까지? 다시 이 갭자리까지. 그럼 그러기 전까지는 한 차례의 슈팅은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뭐 무조건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은 없어요. 뭐 사마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갈 듯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한 차례 누르잖아요. 왜? 테마가 변경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서 수급을 빵 하고 터트려 놓고 지금 하락 이 파동의 중간감 밑에서 움직여요. 그럼 그만큼 아직 약하다라는 거예요. 뭘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 밀려나야 뭐다 다시 한번 2차적인 도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뭐 예전에 그 친환경으로 움직였던 게 동국산업이었나요? 맞나? 얘가 맞는 것 같죠? 동국산업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 뭐 풍력 어쩌고 저쩌고 꾸준하게 에너지 사업 어쩌고 저쩌고 한다. 얘도 뭐 바로 가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간을 벌어놓고 지금 다시 한번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을 나타나는 것처럼 무조건 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갈 놈은 간다. 그런 테마가 부러져 있으면 무조건 갈 놈은 간다. 건설주들이 다 흐름이 좋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파동이 나왔죠, 한 차례.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나타난다.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설주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고,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를 보면요, 자, 월봉이에요. 바닥 대비도 쭉 올라왔고, 실제적으로 이 봉이 3개예요. 3개. 하나, 둘, 3개. 3개로 쭉 뽑아낸 게 20%, 40%, 60%예요. 고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60%를 뽑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봉으로 하나하나씩 따진다면 일단 1차적인 이 봉은 뭐다?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8만원이었어요. 그래서 8만원 부근에서 계속 버티다가 최근에 8만원이 깨졌다고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죠. 왜? 봉 하나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봉이 요거 하나 남았다라는 거죠. 그럼 못해도 얘는 7만원까지는 한번 눌러야 돼요. 왜? 다른 놈이 가야 되니까 얘에 있는 수급을 어느 정도 건설주든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 뭐 철강, 건설 그런 쪽으로 수급이 한번 눌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보냐, 저는 실제적으로 차트의 그림을 쫙 보면요, 여기서 한 차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누르고 여기서 강한 상승을 낸 다음에, 그죠? 여기 급하게 올라왔죠?
다음에 한 차례 파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를 올렸어요. 올렸다가 한 번 더 눌러 놓고 강한 상승을 뽑아낸 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는 묻지마 투자인 거예요. 미친듯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은 데칼코마니이기 때문에 미친듯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친듯이도 한번 눌려야 돼요. 대신 요렇게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요렇게 눌린다라기보다는, 왜 얘는 대형주고 수급이 괜찮은 종목이고 외국인 기관들이 많은 종목이라면 올라왔던 걸 요렇게 누르기보다는 올라왔던 걸 흔들흔들 하면서 슬금슬금 내리는 척했다 한 번 올렸다가 내리는 척했다가 한 번 올렸다가 그러면서 뭐 추세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이 안에서 움직여요. 대신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가 원하던 위치로 내려오면 뭐가 나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때까지는 뭐다? 힘든 구간에 접어든다는 게 조정이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조정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안 보곤 싶은데 실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움직이죠. 제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이면 된다 그랬죠. 왜? 그럼 다 이재용 거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갈 만큼 갔고 얘가 이제 쉴 때 누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야 된다. 왜? 어차피 뭐가 가든 가면 되니까. 둘 다 가면 당연히 배뜨지 두둑해지는 건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가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무조건 이재용은 삼성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원칙의 시작은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시작된 애예요. 그러면 삼성물산하고 짝짝짝짝 하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짝짝짝짝 하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챙겨간 거지, 원칙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재용 거다. 그죠? 그리고 현재 이 삼성전자의 그림을 보더라도 이격이 무지하게 벌어졌죠. 그럼 한 차례 어디 요런 자리까지 눌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눌러놓고 위에 있는 이격 밑으로 받쳐놓고 횡보해줘야 그 다음 또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팔 때예요. 들고 갈 때가 아니라, 뭐 삼성전자에서 단타 칠 뿐 없잖아요. 그쵸? 얘 팔고 다른 걸로 다 수급을 옮겨가야 될 시점이에요, 사실. 외국인들은 그러고 있을 거고, 얘네들은 뭐 보통 양아치들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그러고 있죠. 미리 땡겨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줄 거예요. 왜? 무조건 팔면은 개인들이 안 사니까 자기네들도 싼 가격에 팔아줘야 되니까 한 번 정도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척 하고 나서 한 번 더 누른다. 그때는 낙폭이 좀 가대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디? 요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강하게 올려놨던 자리 반납을 시켜야 또 한 번 주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셀트리온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때가 뭐다? 공매도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공매도 시작되기 전에 요 자리 오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나온다. 근데 전혀 공매도하고 별개로 얘는 오르잖아요. 다른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쳐누르고. 그게 웃긴다라는 거지, 시장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그리고 새로운 테마로는 당연히 이 수소차 섹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얘 같은 경우도 현재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바닥 대비해서 쳐 올려놓고 위아래 흔들어대면서 이 저점을 낮추는 그림은 나타냈지만 실제적으로 요런 자리 이하 밑으로, 여기까지는 너무 멀고 6,000원 정도 기준 잡고 이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갈 땐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관심권에는 수소차들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권이에요. 뭐 지금부터 나는 장기 투자야 슬금슬금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다. 이건 분명히 나쁘지 않다. 중수들이 이름을 걸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수소차다. 왜? 하나의 정책주기 때문에 갈 놈은 간다. 조선주가 지금 가죠. 문정부의 공약이었어요. 조선주 살리겠다. 초창기부터. 그때 살포시 움직이다가 꾸준하게 조정받다가 이제 문정부 마지막 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하나의 정책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 내내 쉬었으니까 하반기는 한번 올라가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다들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얘가 안 갈 거였으면 주저앉혀야 돼요. 어디까지? 이런 자리까지 주저앉혀야 돼요. 안 갈 거라면. 이런 것처럼 안 갈 거라면 주저앉혀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얘는 뭐 급할 게 없었다라는 거죠. 테마가 부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에 반해서 수소차들은 현재 불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하락하는 폭이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돈다라는 거죠. 그만큼 느리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종목들 바라보셔라. 아무튼 5월 하반기 5월도 투자 잘하시고 6월도 잘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주린이 분들은 특히나 주식 못하시는 분들,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영상 꼭 참조하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리딩이든 공부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